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시킨 특검의 수사망, 이제는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조사까지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제의를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80년대 용파리 사건을 꺼내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빤히 알면서도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지도부 후보들은 엇갈린 목소리만 내놨는데요. 특검 찬성하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우리 중앙당이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이럴 줄 몰랐어요? 김건희가 불쌍합니까? 김건희가 옳아요? 나가세요. 뭉치기는커녕 분열만 가득한 제1야당의 모습,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2.3 불법 계엄 그 즈음 해서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당시 의원 전체가 들어있는 대화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3일 밤 단 18명만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했던 그 과정과 혹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계실 때도 이 텔레그램 대화방 쓰셨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단톡방을 그 의원들 텔레그램을 이용했고요. 국민의힘도 예전에는 카톡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21대 국회에서 텔레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조사나 그 자료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원내대표단으로서 이 텔레방 의원들 관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국힘의 텔레그램 2개월치가 삭제됐다. 이거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에서 이 삭제를 설정을 하려면은요, 뭐 단순 관리자의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메시지 삭제 기능을 ON으로 하고요. 매일 삭제할 건지 일주일에 한 번 삭제할 건지 매달 삭제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단순히 클릭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삭제가 됐을까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12월 3일 전후에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소통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그때만 삭제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넓은 범위의 기간을 설정해서 삭제한 거 아닌지 특검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명백하게 고의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증거 인멸의 사유이기 때문에 명확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 시절에 실제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 운영한 경험담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날 모 의원의 착오로 텔레그램 방이 일주일 단위로 전체가 삭제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단톡방에 있어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삭제가 됐을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기존에 게 언제 삭제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10월 29일부터 그렇게 삭제할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그 앞이나 그런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굳이 10월 29일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그 텔레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용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안 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아무래도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소급해 보니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주일 단위의 어떤 전체 삭제 기능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의 것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반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삭제 기능을 설정을 하면 이 텔레그램의 맨 윗선에 1W, 일주간마다 삭제된다는 그 표시가 갑자기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고의로 했다고 하거나 실수로 했다거나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거는 원내대표단에서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은 초선들이 하거든요. 초선이 감히 그 의원들의 단톡방에서의 내용들을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자라 그래도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하지 않는 한 그런 과감한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특검도 수사로 밝힌다고 하니까 진실은 규명이 될 텐데 성시윤 의원님,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튼 12월 3일 전후로 대화방을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날아간 상황이에요. 뭐 실수든 고의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힘 측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오비락이라고 하죠. 딱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텔레그램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 고의로 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수사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대로 그 당시에 자동 타이머 세팅을 누군가가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삭제된 것인지 추후에 뭔가 이걸 특검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거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텔레그램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민주당이나 특검 측이나 아니면 결국 아까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8명의 의원들은 활동하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전 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의원은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단톡방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주일로 전환된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든지 그런 뭐 저는 사실상 이거는 뭐 그 국민의힘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나온 사람들 중에 내부 고발, 양식 선언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지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국민의힘 의원 내부 의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서 흘렸다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특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들 간과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 게요. 12월 3일 그러니까 그 계엄쯤에 됐었을 때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타임라인까지 갖춰서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텔레그램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몇 시경에 어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미 다 언론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삭제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못 찾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이 되는 거겠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고의로 그랬다. 저는 그건 좀 아직까지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 텔레그램을 관리하는 의원께서 모 언론에다가 특검이 부른다면 자신이 직접 나가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물론 이게 수사의 본류는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본류는 이겁니다. 12월 3일 그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때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을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령 선포 직후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렇게 연이어서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아직도 제대로 실체가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그 밤에 계엄을 했을 때 계엄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계엄을 했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비상대권을 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하고 거기에서 답변이 내가 볼 때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실 왜 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면 그 다음에는 그 계엄에 관련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총리, 국정에서 이의자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그 한동훈 대표와
18명은 같이 해서 표결을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표결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왜 그랬을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사를 못하도록 뭔가 지시를 받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라면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무수석, 총리 거기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 아닌가 그런 생각. 전화 내역은 그런데 쉽게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이거 좀 표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많은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일에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에 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면서 모집에 대한 장소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홍철호,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방해한 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밤 11시 3분에 비상의총의 첫 그 문자 공지를 하면서 국회에서 모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당사에서 모여라. 그리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모여라. 마지막으로 0시 3분에 당사 3층에서 모여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문자를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혼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결국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서 참여를 못했던 일부의 의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계의 의원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로 12월 3일 그날 밤부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특검이 규명을 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조여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특검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연코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고 있는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 수사상 목적이든 어떻든 의원님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당에서 지침을 내려서 수사를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일부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상당수 의원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출석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재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특검이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당시 사건,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해가지고 당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게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름에 어느 정도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저는 도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지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하면서 당원명부 통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도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에 임해서 그런 가행 수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저는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90명의 의원은 왜 안 갔는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왜 계엄을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도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화한 다음에 물어보고 납득했기 때문에 90명의 의원이 안 간 겁니까? 저는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투표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생각보다 지금 계엄군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당길 때도 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2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2번 통화할 때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기해달라 이 얘기만 반복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연기해달라고 한 것인가? 연기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연기해달라. 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되니까 연기해달라. 이거라면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90명이 안 갔잖아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뭔가 90명에 대한 지시나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못 가도록 뭔가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수사에 가지 말라. 간 사람이 사실상 거기 가서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사실상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내용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합동 연설의 세 번째입니다. 지역 순회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특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엄 옹호 세력과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당에 남아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습니다. 예, 오늘도 2대2로 극명에 갈렸고요.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고, 또 전한길 씨는 어제 나 덕분에 그나마 흥행한다라고 전당대회 흥행이 자신 덕분이다, 이런 발언을 라이브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갈수록 극우 지지자들을 위한 전당대회 아닌가, 그렇게 점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하락장, 그리고 드라마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위헌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점점 높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럼 최근에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보면 뭐 극우 정당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 자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쪽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권한에 있는 쪽이 책임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지율이 좀 부침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특검에 출범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곡간 빼먹듯 특검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중요한 시기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그런 정보를 좀 릴리스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어제 그제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사면 전국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특검이 이렇게 강제 수사를 전방위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성춘 의원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키워드는 전환길 그리고 배신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결문을 다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 배신자를 옹호하는 전환길 씨 역시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환길 씨를 또 옹호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나 당권 잡겠다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신자 키워드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저희 당 전당대회에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국민에게 부끄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중앙윤리위원회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요. 내일 결론까지 날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